지난 1990년대 후반 세계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류 열풍입니다. 대장금이라든지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는 물론 김치 같은 한식, 그리고 2012년 여름을 강타한 싸이의 열풍까지 이제 한류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지구촌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을 따뜻한 인술로 이어가고 있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세계인을 어루만지고 있는 그의 따뜻한 손길, 지금 만나보시죠. 임진왜란 이후 모두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이 사절단엔 많은 인재들이 포함됐는데 그 중에서 일본이 간청했던 건 바로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원들. 이런 간곡한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다. 조선은 당시 허준이 지어 많은 이를 놀라게 한 의서 동의보감부터 허임의 침구 경험방 등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이는 조선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조선통신사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 한의학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서여석 원장. 그가 펼치고 있는 인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유난히 싸늘한 2014년 겨울, 난데없이 들이닥친 한파주의보 때문에 모든 국민이 두꺼운 코트로 무장하고 옷깃을 세운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현대인들은 감기나 비염 같은 질환에 쉽게 걸리기 마련. 자꾸만 터져나오는 기침과 콧물 등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기침이 좀 자주 나오고 가래가 있고 콧물 재채기도 있고 몸살 감기 증세도 있고 해서 찾게 됐습니다. 겨울이면 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언제나 밝은 미소로 환자를 대하고 있는 한의사 서여석 원장이다. 건조한 겨울에는 호흡기도 심한 고통을 받는다. 때문에 이맘때쯤 찾아오는 환자들이 걱정스러운 서여석 원장. 게다가 이 환자의 경우 특별한 병명을 갖고 있어 더 신경이 쓰인다. 그 주 선생님은 천식환자인데 숨차고 쌕쌕대고 그르렁 소리가 나고 이런 불편으로 오셨는데, 과거의 병력이 뇌경색으로 연후에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4개월 동안 약을 잡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인체 호흡량의 무려 95%를 차지하는 폐. 서 원장의 치료는 이 폐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한다. 폐는 절대로 호흡만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닌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낫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폐는 바로 생명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식은 한 달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폐는 단 3분의 숨을 참을 수 없어요. 따라서 폐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 이 폐가 최상으로 회복될 때 수없이 많은 병이 함께 사라진다.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신이 폐 기능을 향상시켜 이제 치료하는 것이죠. 서여석 원장이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서 원장이 매일같이 꼼꼼하게 상태를 확인하는 천연 약재 속에 숨어 있다. 당연히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생약의 가장 큰 자랑인데, 인삼 같은 경우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식품이잖아요. 식품이 약이 되고 바로 약이 식품이다. 이게 생약의 세계에서 특권이죠. 위생적인 첨단 탕전 설비에서 사선, 길경, 금은화 등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천연약재가 황금 비율로 섞인다. 이렇게 섞인 약재들은 폐는 물론 폐와 관련된 신체 전반의 문제를 개선시켜주는 한약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등 난치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 한약은 일반적인 한약처럼 쓴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 보리차와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큰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다. 한 4개월 전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우선 가볍고 가래 같은 것도 좀 생기지 않은 편이고 콧물재채기도 추위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도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복용할 생각입니다. 위대한 발명품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남무르는 눈물과 땀방울을 수도 없이 흘려야 하는데요. 서효석 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모함까지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막 한의사가 된 1970년대 초, 남의 병을 고치는 데 앞장서는 서효석 원장이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해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편도선염을 젊었을 때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옛날 이불이니까 되게 솜 이불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여러 겹을 덮으신 거예요, 진짜 높게. 근데 그러고서도 계속 떠시는 거예요. 편도선염 때문에 열이 너무 심하시니까, 오한이 들고 하시니까 그런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편도선염이 도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던 이비인후과. 신상기록서에 한의사라고 쓰면서 창피해 어쩔 줄 몰랐다. 한의사가 자신의 병 하나 못 고친다는 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굉장히 그 한의사로서의 자존심을 구긴 거예요. 이 작은 병 하나 내가 못 고치고 어떻게 너무 큰 병을 고치겠는가 하는 그 부끄러움도 있고 해서 이제 기필코 이 편도선을 내가 고치겠다 하는 그 의지가 이제 결국은 편도선을 튼튼하게 하는 약을 찾아냈고, 결심을 한 후부터 서효석 원장은 한의사의 명예를 걸고 편도선염을 고치는 약 개발을 시작한다. 계속되는 임상실험과 연구. 그는 수없이 많은 약재들을 배합하며 실험을 하다가 크게 앓기도 했다. 독한 약을 찾다가 이제 바나 같은 것을 갖다가 좀 과용을 했어요. 좀 많이 먹었더니 그냥 완전 입안이 그냥 헐고 얼얼하고 해가지고 아마 거의 한 사흘간 아마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거의. 그렇게 탄생한 한약은 지속적인 연구 끝에 편도선염뿐 아니라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에도 도움이 되도록 발전한다. 그리고 지금은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서효석 원장, 그는 아주 꿈이 큰 사람입니다. 한국인의 병을 고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세계인의 병을 낫게 하고자 잠시도 쉬질 않는데요. 이처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서효석 원장의 의술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의과의 비중은 2009년 2.9%에 그쳤지만 2011년 6.3%로 껑충 뛰었다. 이는 산부인과, 정형외과를 제친 수치다. 이러한 한방 한류를 이끌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서효석 원장. 그가 개발한 한약은 미국 FDA로부터 무독성 식이제품임을 인정받았고 지금은 30개국이 넘는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적어도 뭐 벌써 내 환자들이 30개국 넘은 지가 벌써 아마 6, 7년 전에 아마 이미 30개국을 넘었을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아예 그냥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국내 한약이 베트남에서는 식품의 허가를 받아서 아예 식품으로 결국은 한약 수출이지. 대한민국 한약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킨 서효석 원장은 미국, 일본 등의 병원과 연구소를 설립했다. 세계인을 치료하는 데 힘을 쏟기 위해서다.
그리고 중화권 방송사인 미국 NTD TV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중이다. 그냥 오래 산다, 늙은이 오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무병장수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시리고 저리고 아픈 백세가 아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백세다. 그래서 편강백세 탐험대라는 이름으로 그분들 모두가 백세를 이루는 날, 바로 우리 편강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달리고 있는 서여석 원장. 그가 이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환자들을 낫게 하겠다는 다짐과 환자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의술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세계인을 치유하겠다는 서여석 원장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려본다.